지금 당장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네, 반갑습니다. 호부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삼성 SDI 되겠습니다. 오늘 그쵸, 인터배터리가 이제 시작을 했죠. 네, 코엑스에서 막 오른 인터배터리 2022에서 이제 삼성 SDI 사장님의 인터뷰가 떴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물론 이게 SDI 같은 경우 2차전지 관련 기업입니다만 올해 연초에 쭉 시장을 주도했던 게 바로 뭐였죠? 이제 완성차 업체와 거기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었죠.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쭉 가다가 기간 조정을 거의 뭐 반년 정도 옆으로 빌빌 기었습니다. 물론 애플카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결국 기간 조정을 길게 준 다음에 이 기업들, 이 현대차라든지 현대, 기아, 위아, 모비스, 만도 이런 친구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이는 그 신호탄이 된 게 바로 뭐였냐면요, 미국 시장 진출이었습니다. 자동차 기업들이 물론 아시아, 중동, 유럽 이렇게 다 잘 팔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경제 강국이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의 한마디가 굉장히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바이든 쪽에서 또 부품이고 뭐고 자시고 간에 아메리카 안에서 튀어나오는 걸로만 난 사겠다, 우린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해서 현대라든지 기아, 현대차, 기아차 이런 기업들이 추가적인 기업이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었던 이제 어떻게 보면 원동력, 그게 바로 미국 진출이었습니다. 물론 원래부터 미국 진출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요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몇 조를 들여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조정도 길게 주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자동차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이었습니다. 그게 2분기의 변곡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전고체에 집중을 할 건지, 기존 리튬 배터리에 집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길게 봤을 때는 세계 2위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결국 이 SDI가 집중을 어디다 할 건지가 발표가 되면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고체 배터리에 우리가 집중할 거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냐 라는 여론도 만들어지겠지만, 결국 어쨌든 끝판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는 것에 또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빨리 결과 발표가 나와야 되는 게 급선무고, 그리고 미국 시장의 진출을, 배터리 3사 중에 유일하게 SDI가 없잖아요, 그게 셀 공장이. 그래서 만약에 SDI가 미국에 진출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정이 나면은 SDI도 이제 미국에서 라는 또 뭐죠? 하나의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업황적인 부분과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해소될 수 있는 불확실성, 앞으로 해소되어야만 하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마 SDI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데 모든 산업이 그렇죠. 사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도 맞고, 배터리 산업에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아무래도 SDI나 다른 그런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한 회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준비생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인력들 뽑아가지고 회사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좋은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포르쉐, 벤츠, BMW, 포드를 앞세운 배터리 기업들, 인터배터리가 이제 막이 올랐죠. 그래서 SDI는 BMW 시리즈, 그리고 벤츠로 얼굴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제 3사가 공급하는 배터리를 다 장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외 완성차 기업에 우리 배터리가 들어간다라는 게 메인이겠죠. 그리고 LNF,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등과 같은 소재 기업도 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 발표되기보다는 앞으로 어떠한 쪽에 집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가 훨씬 더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2차전지 원료 핵심 소재 뭐 배터리 기술 이런 거를 선보였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가시화되는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그런 게 필요한데 뭐 얼마나 효율이 좋고 효율이 나고 한 번 충전 시 얼마가 운행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 아마 집중해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기술을 지금 막 서프라이즈하게 땅 내놓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부디 이번 행사가 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어서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되었으면 한다. 되게 약간 좀 진부한 표현이죠. 어쨌든 간에 뭐 SDI는 방향을 좀 이게 매물을 소화를 못 해주고 방향을 좀 아래로 잠깐 틀었습니다. 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좋지도 않았죠. 사실 양시장 모두 1% 가까이 빠지는 시장이었고 내일 또 선물업체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도 심리가 좀 강한 하루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강한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어도 이런 갭 구간을 깨지고 회복하고 깨지고 회복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최소한 못해도 현재 상황에서 한 61만원 정도 가격 구간에서 좀 지켜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락 구간 밑으로 빠져도 어쨌든 이런 대형주, 중형주나 대형주는요, 결국 하루 이틀에 그 기간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은 뭐 모든 게 역전되진 않지만 그래도 추세를 돌리는 것에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온 날 추세가 돌아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기대해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서 저희 허브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직 혹여나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은요, HBTV 천사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는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친구 추가만 하셔도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주시고요. 나는 좀 대형주가 지겹다. 나는 좀 단기 수익도 해보고 싶고 또 재미있는 주력주 뭐 이런 부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1년에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꼴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종목 매수 매도 뭐 분석 이런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VIP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시장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해준 허브경제TV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저희 허브경제TV와 하반기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SDI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